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서서 혁명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거에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더 편리할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진행하면서 우리는 일처리는 대체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인공지능은 우리 삶에 더 편리함을 제공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일자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줄 것입니다. 네, 일단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은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은 아직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을 해서 만약 정말로 이미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인간이 하는 직업 중에 많은 직업을 대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는 전체 직업의 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인공지능 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또 생겨나는 직업들이 또 있고 또 그래서 대체되고 줄어드는 직업들도 있지만 또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크게 막 엄청 일자리가 줄어들겠다?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사회 편리함을 줄 것이고 우리의 일에 또 당연히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조련은 로봇의 대량 상상 및 응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 원동력으로 산업 구조, 도시 현대 생활 방식 그리고 기술 구조의 정보적인 형식을 일으킬 것입니다. 기계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보다 많은 사례에 대한 조구는 사람을 특정 인대에는 기계가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 중의 기술 혁명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들게 하였지만 이러한 혁명은 결과적으로 모두 다 사람들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뤄갔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신기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미래의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근본적으로 도시형 및 관리 모델을 평화시킬 수 있는 것이며 미래 도시 판초의 핵심 원동력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에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기계는 단순한 노동을 인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산지들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요. 기업들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능 감소, 인공지능 투자 적극적으로 할 거고, 그런데 창의력 필요한 일, 인공지능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가 바둑을 아무리 잘 두더라도 사람 무조건 이겨도 이거 완전히 수학 문제이고, 근데 이거는 창의력이랑 상관없죠. 기존 이미 존재한 빅데이터는 메모하고 분석하면서 답을 빠르게 생산하는 거죠. 그런데 없는 데이터, 없는 사물에 대해서 완전히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 개인 생각은 당연히 생활은 더 편할 것 같아서, 근데 좀 저도 자기 앞으로는 일이 뺄 수 있는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 개인 생각은 좀 아무것도 대학생 좀 자기 자원, 자기 능력 시키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것도 일 잘 줄 수 있어. 또 이 사회는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어. 단지 대체는 일이는 거의 다 간단한 일이. 예를 들면은 좀 노동한 일이 아니면 청소는 일이, 이거 다 되게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좀 만약에 좀 언어 소통 하신 거는 아직 대체할 수 없어. 그냥 맞아. 형도 언어 번역이 나서 아마 지금은 하고 있긴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은 좀 이거 10년 동안 할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좀.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사회는 인공지능 시대로 모두 직업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의사, 예술가, 번역가, 정치인 이렇게 직업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은 모든 직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직업은 의사가 하는 일부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겠지만 아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술가의 직업은 아예 대체 불가합니다. 애초에 예술가는 모던 예술 행위를 더 생산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간이 상상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체하지 못할 것입니다. 번역가는 완전히 대체 가능한 직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를 인공지능이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유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이 미래의 모든 직업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직업들을 대체할 수 있지만 대체할 수 없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공지능은 효율적이잖아요. 되게 그냥 미리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 제일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모든 일이 효율성과 결과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끼리 만약에 바둑 대결을 해요. 그럼 뭐 근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끼리 하는 바둑을 사람들이 보는 재미가 그거잖아요. 네. 여기서 어떤 누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 한 수 한 수 네. 두는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정말 이런 경우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바둑 경기를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냥 결과로만 판단되는 것도 아니고 효율성으로만 판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렇다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직업이 뭐 의사, 예술가, 번역가, 정치인, 뭐 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세심한 그런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기계가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근데 그때 상황 판단 이런 거는 그래도 의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예술 쪽은 정말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뭐 인공지능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뭐 예술 쪽은 아무래도 각각의 개성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번역과 같은 번역, 뭐 통역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람이 그런 것 같고, 정치인도 만약에 인공지능이 생각해낸 정책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계속 변화를 이룩할 수 있는 이상 기계는 사람을 대체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컴퓨터는 회계를 대체할 수 없지만 자동차는 인력차를 대체하였습니다. 그 중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회계하는 사람은 단순한 회계 기능에서 벗어나서 기업의 관리자 중의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력차는 인력차이는 그대로였습니다. 인공지능은 보다 새로운 기술을 탑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컴퓨터가 나타나면서 복잡한 계산 문제가 순수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기업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가 인력차를 대체할 수 있지만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운송업은 단지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보다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많은 일을 대체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이 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공지능은 우리의 도움이입니다. 이 도우미를 잘 활용하면 사람은 보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계속 평함을 추구하고 인공지능의 변화에 발맞추어 자신도 반조해내 나가면 보다 넓은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경고 좋게 네. 말씀하셨네요.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주로 생산직에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창의력 필요하는 일만 일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에 말하는 여러 직업 중에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지만 100%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는 어느 정도 되지만 근데 100%는 무조건 안 되고요. 네. 예술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완전히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술가는 그 개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는 직업이라 보니까 그래서 이거 기계는 안 되죠. 네. 기계는 상대적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학, 확률 이런 거 다 계산하면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내는 건데 근데 판단이나 상의로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리고 번역가는 이거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 다 중국어 아니까 제가 일단 이거는 제가 직접 번역한 동학책인데 小姑娘高兴了，不用担心。她把袈裟从身上脱下来，想给丈夫披上，看看她是怎样美丽，让丈夫也知道这袈裟是怎样温暖。 이거는 원래 평소문인데 근데 제가 가화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번역 전략 두 가지 만들었어요. 하나는 의문문 추가, 하나는 평소문 의문문식으로 그리고 직접 인용문으로 변형하기.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샤오 아가씨는 뛸 듯이 기뻤어요. 아가씨는 몸에 걸친 옷을 얼른 남편에게도 입혀주고 싶었어요. 왜냐고요? 이 옷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따뜻한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예쁘고 따뜻한 옷을 우리 남편에게도 얼른 입혀줘야지. 이거는 제가 그 동화 속의 주인공 마음 생각을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기계는 완전히 못하죠. 이거는 네. 왜냐면 그러니까 1대1 번역이 아니니까. 네, 번역은 어느 정도 재창작이라고도 할 수 네네.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동학책 서는 사람 그리고 번역하는 사람 무조건 따로 필요할 거예요. 네. 재미네요. 저 개인 생각은 또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버금현도 번역가 이렇게 좀 얘기하긴 하는데 왜냐면 번역은 제가 생각하는 보통 다 1대1 너 말하는 거 완전 번역 근데 마음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얘기는 중국말 말하고 그냥 기계는 한국어는 똑같이 번역할 수 있어. 근데 제가 그거 말하면은 그거 느낌이 아니고요. 그래서 기계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 저도 예를 들면 또 의사죠. 근데 조용하는 거 어떤 병원은 이 인공지능 쓰고 이 그 환자한테 치료하고 근데 이렇게 완전 외워할 수 있잖아. 만약에 이 환자 죽어서 어떻게 누구 병원 아니면 누구 재임 받을 수 있어요. 잘못된 데이터로 판단해서. 왜냐면 좀 만약 수술 중에서도 아니면 병원도 좀 사람들이도 달라요. 좀 몸이 상태도 달라서 완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 좀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계속 얘기는 당연하게 당하는 거는 다 대체할 수 있어요. 너가 그럼 정하는 거는 기계 대체 안 돼도 사도 대체할 수 있어. 너가 그냥 다른 사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일이 제 시간도 대체할 수 있어. 우리 앞으로 좀 대학생 졸업해서도 당연하지 지시는 배우고 좀 힘이 쓰는 일은 당연히 대체할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당연히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는 우리도 더 편해 생활도 편하게 더 간단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 네. 그럼 다섯 문제 지고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지행 한국의 사회는 빈부격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 시대에 침입한 후에 사회의 총체적으로 보면 생산성인으로서 경제가 더욱 흥하겠지만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티자에는
교육은 기회가 없던 사람들도 단순한 능동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진입한 후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고차원의 일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와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의 차이는 더욱 커지며 이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어나던 공업혁명, 정부혁명 등도 빈부격차를 보다 크게 벌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발전 후 분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 계층의 생활 비용도 조금이라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다 많은 리스트를 대량으로 생산된 인공지능 설비에 첨가시킬 수 있습니다. 경론적으로 말하면 쌀은 좋아질 것이지만 부자 되기도 그만큼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는 부자가 이루는 부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론입니다. 부자는 이미 많은 생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열풍을 타고 기술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산지, 사무직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길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자네들 입장에서 작은 돈을 내고 더 큰 이익을 얻는 것도 이거는 자기 입장에서 이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이랑 경쟁하면서 싸워야 되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보면 이거는 보통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굉장히 가혹한 거죠. 왜냐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법을 잘 만들어야 부자는 완전 부자로 될 수 있는 거 막을 수 이것도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이거 좀 사회의 재산을 이거 재분배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머리 많이 써야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는 이거는 저는 선진국에게는 더 빠르게 발전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반면에 개발도상국에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선진국은 이미 좋은 기술 이런 거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많이 필요 없더라도 이거는 제품 더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생산 과정에서 그 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데 근데 개발도상국을 사람 위주로 이렇게 제품들을 생산하면서 다 자기 먹고 사는 일인데 그래서 이거는 아마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것도 빈부 격차는 아마 앞으로 20년, 30년, 심지어 100년 동안 이거는 인간들 살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빈부 격차가 계속 생기고 그리고 이거는 큰 문제이고요.
계속 해결 나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제 생각은 일단 인공지능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일단 경제의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거고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또 사회의 생산성은 또 많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빈부격차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완전 4차 산업혁명이 완전히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직 좀 뭐라 해야 되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기술 스마트폰조차도 아직 익숙하지 못한 이런 세대가 있잖아요. 요즘 뭐 매장이나 식당 가면 다 키오스크 기계로 주문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런 걸로 주문하는 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여전히 직원을 부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막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젊은 세대는 괜찮지만 이게 정보에 따른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제 계속 진입되면서 정보에 따른 빈부격차가 이게 바로 사회적인 부의 빈부격차로 이어질 수 있고 근데 사실 정보에 따른 빈부격차는 사실 계층 간의 빈부격차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층이 좀 낮은 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실 정보가 거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그냥 되게 사회적으로 좀 취약층이 당연히 스마트폰이라든지 무슨 정보력이라든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꼭 대체될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뭐 힘든 막 일이라든지 생산직 사실 그런 직업을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나중에 대체될 직업은 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4차 산업혁명 진입하면서 빈부격차는 더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의 직업은 대체될 거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에 발맞춰 가기 좀 힘든 계층이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정보에 완전 우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우위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또 많이 개발하고 많은 수익을 또 얻을 것이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더 커질 것 같아요. 저 개인 생각도 더 커질 것 같아서 어떻게는 좀 제일 나서서는 좀 일이 없으면 좀 살아도 힘드니까 그래서 자기 아기들이는 어떻게 키우는가 아기들이는 또 좋은 대학교 다니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생각은 좀 정부조는 좀 인공지능 더 느리게 진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인공지능을 더 느리게 진행? 네 만약에 더 빨리 진행하면은 좀 할아버지들 부모님들 좀 이 핸드폰도 거의 인공지능 스마트폰도 거의 못 쓰니까 우리 부모님들 아직 배울 수 있어. 근데 완전 좀 할아버지 이렇게들은 좀 완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좀 저 한국에서도 보면 또 뭐가 할아버지들이 무슨 뭐지 카스비 이렇게 낼 때도 꼭 원에 가서 해야 되니까 보통 서버 사람들은 바로 핸드폰 계좌 이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 원이 없으면은 좀 이렇게 노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계속 내 생각은 좀 나라 좀 정보사 당연히 나라 보면 좀 빠르게 진행하면 아니면 좀 느리게 진행하면 그냥 자기 나라 반납하고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 생각은 더 늘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생각. 왜냐면 아직도 좀 사후시대 사람들은 좀 아직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지 빠르게 진행하면은 좀 우리 젊은사들 단지 더 편해요.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좀 아무것도 지금 보면은 한국에서도 카카오 택시도 한국에서도 시작했어요. 좀 집에서 뭐가 나갔을 때는 이미 차 벌어서 그냥 자기 아파트 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좀 간단하게 좀 지금 나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잖아 이거.
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배우는 사실 좀 안 되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거. 그래서 나 제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좀 느린 게 지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럼 인공지원 인공지능 그 기술 차원에서 좀 나이 많으신 분 그리고 이거 하기 좀 어려우신 분 어려우신 분들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국가 네. 차원에서 좀 정보 교육을 네네. 해야 돼. 그거 저도 그래. 근데 이거 빈부격차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굉장히 더 네 진짜 문제인데요 앞으로. 네, 어디 나라 어떤 나라도 네. 지금 중국 지금 보면 또 큰 회사들이 거의 다 IT 회사조라서 그렇죠. 옛날 회사 거의 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거는 보통 사람 막을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기업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네. 이거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거 발전 안 시키면 치고 안 나가면 다 후발 다른 기업들을 네, 미치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발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왔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니면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다. 본인의 어떤 느낌이 받았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죠. 나는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아직 완전하게 닿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들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분야들이 있지만 적용되지 않는 분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사업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모든 사업과 기술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 많은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부족해 보입니다. 즉, 그냥 블록체인이 유명해지니 앞서 나가고 싶을 마음에 무차종 적응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도 아직 어떤 기술을 어느 사업에 그리고 사업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는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는 그래서 아직 4차 산업혁명을 완전히 느끼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네. 네.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오긴 왔는데 아직은 좀 완전하게 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왔다고 하기에는 아직 바뀌지 않은 분야가 많고 기술들도 아직 완전하게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정말로 인간에 대체할 정도로 아직 그렇게 실감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IoT 기술도 조금씩 사용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삶을 확 바꿔놓을 만큼 적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4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위협을 느꼈다기보다는 그 발전 과정을 보는 것이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직 제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에서 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제 나름대로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4차 공업혁명은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각종 기술들이 경합되었는데 이처럼 경합된 기술들은 우리의 경제, 산업, 사회 그리고 개인주의에게 정해 볼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는 우리의 일 처리 방식 그리고 인력 자재에게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제재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 기업, 업계 그리고 사회 전체에서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형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는 4차 산업혁명 이미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여러 가지 그 기술 제한이 있어서 그 성숙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근데 지금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초기라고 생각하고요. 생활의 편리성을 많이 높였다고 생각하고 10년 전만 해도 접촉하기 좀 어려운 단어, 기술들 이미 능숙하게 외우고 생활 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 생각은 많은 편리를 줄 수 있는 반면 많은 사회 부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현장일, 생산지, 많은 분들 그 일자리를 일할 거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 굉장히 그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대신 기계, 자판기 이런 거 많이 설치하고, 자판기 설치하면 전기요금만 나가고, 근데 어떤 사람 일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을 거고, 근데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이라서 지난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 생산하면서 생필품 이런 거 생산하면서 수출하면서 이렇게 돈 버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점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금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면 거의 다 시작하긴 하는데 너무 완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빠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좀 시작할 것 같았어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생활은 더 편해졌어. 좀 뭔가 아트폰 이렇게 다 새로운 거 다 쓸 수 있어. 아무것도 다 인공지능 와서 좀 기계는 좀 사람 대신하는 것도 많이 해요. 보통 이제 저 생각은 보면 지금 자동차 기업 이미도 인공지능 그런 기계 자동차 만들어. 사람들이 좀 안 쓰니까. 그래서 인건비는 좀 줄여서 근데 저 그렇게 생각은 좀 만약에 좀 인공지능 더 성숙하면 좀 위험한 일이는 기계로 사람 대신으로는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아무것도 저 생각은 좀 다른 좀 지식 있는 사람 좀 아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생활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네, 좀 더럽지 않아요? 네. 그렇죠? 변화가 너무 커가지고. 네. 좀 원래 지금 시대는 원래 또 기술은 많이
변화할 수 있으니까 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네,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네요. 그리고 앞으로. 네. 특히 좀 인문대 학생이라서 아, 더 맞아. 무서워. 저 네, 그렇죠. 네, 지금 좀 IT 쪽은 취지도 잘 하니까 우리 취지도 약간 좀 힘드니까. 안녕하세요. 외조한 교수님 교양 촬영 19년도 2학기 수업이 듣고 있는 학생 후강이라고 합니다. 교양 촬영 수업 기말 토론 과제를 위해 이렇게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토론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천에서 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김영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지훈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외환번역과 다니고 있는 오성우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제가 보내드린 위조한 교수님 동영상 보셨나요? 네. 네, 그럼 4.4 산업혁명과 교육 혁신에 대한 자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본인의 생각하기 4.4 산업혁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4.4 산업혁명은 융합성의 중심 두고 있습니다. 4.4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보면 이 융합성이 탄생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들 중에 LOT, 즉 사물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여러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폐데이터 등의 기술들과 결국 그만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연결성이 필수며 데이터로 분석한 것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도 연결성이 필요합니다. 또 최근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도 결국 연결성이라는 핵심 키워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4.4 산업혁명은 연결성이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요리. 4차 산업혁명은 일단 이게 1차, 2차, 3차, 4차 지금 이렇게 네네.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전에 있었던 산업혁명들이랑 비교해도 정말 큰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큰 변화를 주는 이유는 일단 또 새로운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하지만 일단 기존의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네. 또 빅데이터라고 또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전과는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좀 혁신적인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은 좀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제 대두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좀 대체할 수 있는 직업들은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그래서 인간보다 인공지능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인 직업들은 많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좀 충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빅데이터는 요즘 빅데이터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제가 딱 대학교 입학했을 때 이제 빅데이터라는 과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는 좀 그 과가 신생과니까 좀 선호도가 되게 낮았어요. 네. 아무래도 처음 생긴 과는 선배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한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엄청 환영을 받는 과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중요성도 커지고 그래서 빅데이터 이거 4차 산업혁명 진행되면서 효율성도 많이 되고 이게 예전에는 통계학과 이렇게 선호도 높았던 것처럼 지금 빅데이터 학과도 선호도가 되게 높고 네. 그렇구나. 그럼 지금 빅데이터 학과는 네. 원래 있었던 그 아까 뭐지? 통계학과? 그거는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글쎄요. 근데 지금 기업에서 되게 선호하는 과 중에 그쵸. 하나예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전에 일어나던 혁명과 다리 4차 공공업 혁명은 세계적인 수입을 끌어올리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의 쌀을 보는 나는 삶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디지털 세상에 돌아가 있는 소비자들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가져오고 이는 우리 쌀을 효율성 향상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보다 많은 재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은 쉽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초연결 사회로 대변되는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자동혁명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은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이죠. 네. 그 인공지능 시대에 진행하면서 베이는 어떤 부분을 제일 느낄 수 있어? 인공지능 시대 진짜 어구나 이렇게 어떤 부분을 느꼈어요? 저는 일단 4학년 학생이고 이제 거의 주변에서 많이 취업 준비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AI 면접 요즘 거의 모든 그러니까 좀 몇 개 기업에서 시작하구나 했는데 요즘에 사실 거의 다 네. AI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정말 앞으로는 이제 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구나. 네. 그래서 AI 면접이 막 정말 뭐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일단 보통 대기업에 다 지원자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엄청 많은 지원자들을 하나하나 뭐 자기소개서 보고 이 사람 기본적인 우리 기업이랑 부합하는지 이런 인성검사를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으니까. 근데 AI 면접을 통해서 기본적인 기업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기업마다 다르겠죠. 기준은 기업에 부합하는 인재상인지 그리고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이것만은 사실 이 정도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만 이렇게 거르는 용도로 사실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만약에 10명인데 이거를 10명을 다 보려면 또 인건비랑 네. 시간이랑 비용이 엄청 드는데 AI 면접을 통해서 컴퓨터가 판단을 해주고 이거에 대한 심층 면접은 뭐 사람이 하면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AI 면접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거를 AI 면접을 참가하는 그냥 학생들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이 덜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보통 AI 면접은 좀 첫 번째 기능은 너무 많이 사람들이 많이 탈았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다시 아마 인간으로 면접 저 그렇게도 들었어요. 저희 교수님도 이렇게 했는데요. 형 어떻게 생각해요? 다들 평소에 인터넷 쇼핑 거의 다 즐기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말하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핵심은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다들 지금 평소에 즐겨 쓰고 있는 그 어플 보시면 그 쇼핑 어플 보시면 자기가 관심사 모에 대해서 추천은 이거는 이 사람 평소에 어떤 제품에 대해서 관심하는지 이거 다 분석해서 그리고 이 사람의 원하는 가격
네. 원하는 퀄리티, 원하는 디자인 이런 일일이 다 파악해서 상대적으로 이 사람의 원하는 제품을 추천하는 거. 이거는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저희도 이 세상에서 많은 제품들 중에서 저희가 원하는 거 일일이 다 찾아볼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미 빅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거 이미 다 추천해 줬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제가 제일 쉽게 느끼는 점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거 뭐지? 인터넷 부모님보다 내가 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나요? 아마존 네. 선별 센터에는 로봇이 알아요. 아, 네. 그거 사람이 거의 없어서 로봇이만 자기 네. 거리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봤는데 동영상에서도 봤는데 중국에서 지금도 이게 있는데 좀 택배 무인 배송 지금 다 택배 지금 사람들이 다 인터넷 주문하잖아요. 좀 택배는 엄청 많아요. 저쪽에서는 좀 나라 크니까 좀 행사할 때는 좀 그 택배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 무인 배송 쓰면 아마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왜냐면 좀 24시 배송 많이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인 배송이면 어떻게 배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차도 있고 그 무인 차 있는데. 멀리 떨어지는 곳이 같은 경우는 네. 그 드론 아, 드론. 네, 네. 그런 거 통해서 배송도 요즘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예를 들면 알리바바에서 11월 12일에 열리는 1년에 한 번씩 그 네. 행사 같은 경우는 택배 수량은 그 미국 전부 택배 1년에 전부 택배량 하루에 나와요. 중국에서. 미국 기준. 미국 기준 네. 1년의 택배량이 중국에서 하루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냥 그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택배 아저씨들 아무리 빡세게 일하더라도 24시간 그 1년 내내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네, 이거 앞으로는 네. 진행하면서는 더 편할 것 같았어요. 저 그렇게도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알리바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면 원래 이거 농담인데 근데 사실이래요. 그 중국 지역마다 그 여자 그 브라 사는 그 사이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런 사이즈 많이 사면 이미 그 상구에서 이미 그 큰 행사 열리기 전에 이미 그 사이즈 브라 많이 갖다 놓고 이미 포장된 상태에서 이미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행사 열리면 바로 그 심지어 10분, 20분 안에 그때부터 그 12시부터 열리잖아요. 행사는 하루니까요. 네. 그래서 12시부터 주문 들어와요. 근데 10분, 20분 안에 택배 그냥 나가요. 바로 나가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그치. 그런 것도 미리 다 준비하는 거죠. 네. 저 개인 느끼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자동차 좀 관심이 너무 약간 좀 있었는데 좀 지금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 들으면 좀 무인차, 좀 무인 운전? 자율주행. 다르게. 그 한국말 잘하는 네. 좀 제가 처음에는 좀 잘 안 믿으니까 왜냐면 좀 아무것도 자기 알아서 하고는 사람보다 더 안정하는지 좀 거부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 해외 쪽 보면은 좀 사람보다는 더 잘할 것 같았어요. 좀 당연하지 또 사고도 나오는데 근데 한두 번 사고 나와서 바로 이거 얘기는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도 왜냐면 그거 차도 안 사람들이 피곤해서는 할 수도 있고 너무 교통사고도 있고 좀 만약에 사람들이 달아요. 좀 약간 좀 나이 있는 사람 좀 사고 났을 때는 좀 느려 행동 좀 느려. 그렇죠. 그래서 그거 무인차 무인 자율주행. 자율주행하면은 좀 자기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래서 저 편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죠. 교통 질서도 잘 지키고 중국 네. 같은 경우는 아, 네. 사람들 교통 질서 안 지키잖아요. 네네. 근데 자율주행 이런 거 그 다 로봇이니까요. 무조건 교통 질서 네. 지켜요. 그래서 그리고 인위적으로 피곤하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그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교통사고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요. 네, 좋죠. 그러면은 이제 미션은 다 끝나니까 좀 다들 좀 봐봐서 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지향하면서 지금은 교육 방식은 바꿔야 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침입하며 교육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기술과 관련된 교육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없어질 직업과 관련된 교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교육 방식 변화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기계보다 빨리 내용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형식 능력을 신장시키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기계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사람을 기계로 만들었고 미래에는 우리는 기계를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계를 보다 기계답게 만들고 사람을 보다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영덕에 생각하시나요? 저는 교육 방식을 무조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은 창의력 중심으로 발전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간 중심, 인간의 자부심을 살려서 교육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기술을 사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인간을 도와주는 것을 이런 인식을 시켜야 되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생산 효율을 높여거나 아니면 생활 속에서 그 편리성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교육하면서 근데 자기는 자기의 개성 이런 거 살려서 교육시켜야 돼요.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개성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성격, 이런 생각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마다 다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생방송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누구든지 다 자기가 원하는 옷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집에서 만들 수 있고 자기 원하는 예를 들면 컵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물품 이런 거 다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잘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 다 이거 좋아하면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BJ이고 그리고 다 디자이너이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기 다 한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세계에서
인구 인원만큼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자부심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이 어떻게 생각해? 지금의 교육 방식은 꼭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부분 사실 아시아 국가에서 그렇고 한국도 좀 주입식 교육 국가잖아요. 그냥 수능을 위한 교육 위주니까. 근데 사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AI는 정보가 엄청나잖아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입식 교육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한 개인이 정보를 이렇게 다 주입해서 그런 교육은 필요 없고, 앞으로는 AI가 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개인의 특성이 있어야 되니까 창의성이나 개개인의 특성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능 위주의 그 주입식 교육에서는 아무래도 교육 방식이 획일화돼 있고 개인의 창의성은 사실 거의 무시된다고 봐야 된다 보이니까, 그 교육 방식은 좀 앞으로 좀 초등학교 때부터 좀 낮은 교육기관부터 어렸을 때, 왜냐면 그런 걸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초등학교부터 그런 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개인 생각에도 바꿔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좀 지금 계속 이 방식은 국어 배워 아니면 수학 배워 이거 기계보다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꼭 바꿔야 되니까, 사람들이는 다 자기 특성이라서 다 좋아하는 거 교육하고 좋아하는 거는 시키고, 앞으로는 이 사회생활은 살 수 있잖아요. 만약 계속 똑같아 교육 받았고 그럼 사람들이 다 똑같아, 그러면은 이 기계는 다 대체할 수 있어. 그래서 제 생각은 그 바꿔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러면 저희 교수님 저는 좀 책 보고는 좀 사람들이 좀 아기들이 대학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다 인터넷에서 다 인간 투데이 나와서 보통 우리 지금 많은 사람 한 성경, 근데 인터넷에서는 성경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아마 이 사람은 링더 있고 아니면 이 사람 언어 있고 다 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자기 특성? 왜냐면 제가 교수님 책을 보고 한 아기라서 이 한국에서 어떤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에서 좀 나오는 거 좀 교수님은 주는 게임을 하고 있어. 근데 마지막 나오는 인도는 투표하고는 한 여자 아기라서, 그 여자 아기는 이 학교 와서 한 달도 되지 않은 아기라서, 그냥 사람들이 평상시는 이 아기는 친구도 없고, 새로운 학교 와서 지금 친구 하나도 없고, 성격 조용하고 능력도 볼 수 없대. 근데 여기 김우중에서는 완전 자기는 다른 성격 나올 수 있어. 자기 능력 아니면 자기 링더 이렇게 능력은 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하면 나와서 결과 보면 깜짝 놀라요. 교수님도 자기 이거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더 앞으로 교육은 이렇게 방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회사들이 좀 자기 다 특성 나오고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교육 받으면은 앞으로 나오는 다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응시 교육 이런 시스템은 이런 분한테 적용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에서 같은 지식을 배우고 똑같은 교육을 네네. 받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도 누구나 전부 학생들한테 정한 동일한 기준으로 평판하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개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판단 기준은 다 일일이 다 다르겠죠, 앞으로도.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은 이 사람의 단점을 더 없어지거나 단점만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사람의 개성, 장점만 보는 거죠. 이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 이 사회, 인간
그 인간 사회 내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양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 방식은 완전히 바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저희도 이 의정 교수님도 대학교는 교육하는 방식도 좀 계속 학생한테 좀 무제 두고 자유롭게 돌아가고 자유롭게는 자기 생각, 자기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을 나오고 계속 교수님 계속 듣고 있어요. 좀 계속 자기는 주는 자기 계속 시키는 거 아니고 그냥 주제 줘서 알아서 돌아가고 알아서 좀 발표하고 이거 얘기는 이거 대학생 생활 아마 우리 저희도 중국에서는 배우는 거라도 이렇게 거의 없어요. 그래도 아무리 교수님이라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학생 교수님 입장에서 아무리 잘 하더라도 아무리 못 하더라도 이거 A 주거나 F 주는 거 이거도 한번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좀 잠깐 10분.